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 측은 데이터 순서 번호에 맞춰서 그러니까 얘 말은 핵심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순서 번호라는 것에 맞춰가지고 응답을 하고 송신을 해요. 순차적으로. 됐지?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야. 순서 번호가 있다는 거야. 데이터마다. 됐지? 자, 그런데 이 만약에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걸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오류일 때 문제인 거예요.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걸 다시 요청을 해야 돼. 그랬을 때 뭐 하냐면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을 사용한다야. 그래서 똑같이 네모 칠게요. 다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내가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야. 됐죠? 다른 게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해서 여러 가지 나열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랑 그냥 동격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보자. 자,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에요. 자, ARQ에서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 자, 응답을 ACK라고 해. 뭐일 때? 오류가 없을 때. 됐지? 오류가 없을 때는 응답을 ACK라고 하고 정송받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는 NAK라고 한대요. 됐죠? 그런데 별거 아니야. 알겠지? 오류가 없으면 우리가 응답을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 ACK. 됐지? 오류가 있으면 그 응답을 할 때 NAK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서 문제는 뭐냐면 지정된 시간 동안에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타임아웃으로 강조해요. 자,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송신 측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해요. 송신 측에서는요. 됐죠? 그러면 타임아웃이라는 개념은 송신 측 개념이야? 수신 측 개념이야? 받는 놈이 타임아웃이 된 거야. 됐지? 그래서 보내는 놈이 이 새끼 왜 응답 없어? 이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보내는 거야. 야, 답장해 하고 계속 보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내가 보냈어. 보내고 나서 이 새끼 일정 시간 동안 답장 없는데? 이 새끼 타임아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미친 듯이 보내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됐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돼. 됐지? 그래서 뭐가 와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프린트 거는 거야. 프린트 걸 때 자, 몇 장 걸게 하면 그 데이터 어디로 가? 수신 보내지. 그지? 보냈어. 컴퓨터에서. 보내서 어디로 갈 거냐면 기계로 갈 거야. 프린터로 갔을 때 프린터가 뭘 보내줘야 되냐면 받았어. 작업할 게를 보내줘야 돼. 근데 안 보내? 일정 시간 되면 타임아웃 되시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재전송돼요. 그래서 프린터기가 한번 오류가 나면 특정한 페이지나 특정한 그 프린트가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옛날에 미처리되었는데 계속 보내진 데이터들이 처리가 한 번에 되니까 똑같은 페이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 빠지지. 그치? 애들한테 찝어줘야 되는데 어떤 부스만 되게 두꺼워요. 열이 받는 거야. 그럼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어떻게 줘요. 몰래. 그럼 이제 애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 거는 뭐가 많아요. 문제 풀다가 알게 돼요. 제 거는 많아요 하면은 몰라 나도 이러고 이제 모른 척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 안 걸리면은 되게 그 운이 좋은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ARQ는 정지 대기 ARQ 그리고 go back and ARQ 선택적 재선서 ARQ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동그라미 세모 별표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쌤 그냥 귀찮으니까 동그라미 하면 다 할게. 알겠지? 동그라미 세모 별표 할까? 해볼까? 동그라미, 세모, 별표 해봅시다. 됐죠? 자, 그 중에서 정지대기 ARQ를 얘기할 거야. 정지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건데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가는 데이터를 수신 측의 버퍼인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뒤 오류 검사를 실시해요. 다시. 자, 수신을 하는 쪽에서는 송신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후에 뭐 할 거냐면은 일단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에 오류를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신 측의 ACK는 오류가 없는 거였고 NAK는 오류가 있는 거였어. 맞지? 어쨌든 뭐든지 간에 응답을 한다 이 말이야. 응답한 후에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해. 응답하고 데이터를 삭제해요.
그러면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하면 그 다음 거를 받는 거고,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그 이전 데이터를 재수신해. 이게 핵심이지. 다시 오류가 없으면 다음 걸 전송할 거야. 맞지? 그런데 오류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재전송해야죠. 그죠? 가장 간단하네요. 그러면 뭐예요? 정지대기 NAQ는 ARQ는 뭐 하는 거예요? 자, 수신을 해. 그럼 뭐해? 일단 정지한 다음에 뭐해? 다른 데이터로 창구로 옮겨. 수신 윈도우라는 것을 옮긴 다음에 요 검사 싹 한 다음에 보내. 됐지?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가 보낸 다음에 그 수신 윈도우에서는 삭제해. 받은 측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음 행동을 대응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정지 대기 ARQ 아니겠어? ARQ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지하고 대기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나서 내가 뭘 보내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고, 다시 뭘 받으면 또 정지했다가 검사하고 다시 일이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무한반복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긴 해요. 근데 고백 N 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보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세모는요, 뭐 하는 거냐면은 일단 순서 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를 전송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오류가 있는 것들이 나중에 판명이 나면 그때 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일 마지막에 보내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해요. 장점, 순서가 안 바뀌어요. 이해돼?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 그렇잖아. 오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가 나름 있는데, 예를 들면 한 3번쯤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 그럼 얘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있는 중이야. 7번쯤 가가지고 인식을 했어. 아, 오류가 3번에 있었어. 야, 뭐 안 왔다잉? 이렇게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다시 3번부터 10번까지 다시 보내는 거야. 장점 뭐라고? 순서가 안 바뀌어요. 3번부터 10번이라는 순서는 안 바뀌어. 단점 뭐야? 중복해서 데이터가 생겨요. 됐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 순서 자체가 중요하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해. 맞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벌어내면 돼. 오류가 생긴 것부터 그냥 싹 버려버리고 앞에를. 그지? 여기서부터만 제대로 하면 순서가 맞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쨌든 단점은 뭐냐면은 중복된 데이터가, 더미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 이거겠죠. 뭐 이거 아마 얘기할 거야. 자, 이 방식에서는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하는데, 송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하면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오류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봐봐.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는 건 알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별표 2개. 왜? 선택지가 2개야. 오류가 있는데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 됐죠? 이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의 데이터부터는 어떻게 해요? 수신을 거부해버려요. 무시하고 뭐 한다고? 그 다음부터 거부해.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응답이 없는 거잖아. 뭐가 와? 타임아웃이 되겠지. 이게 되게 똑똑한 방식이야. 타임아웃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오류가 생긴 친구부터 그러니까 송신 측은 오류가 생긴 애부터 모든 애들을 다 재전송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거부를 하는 순간, 야, 걔만 안 왔다 이게 아니라 나 안 받아, 나 안 해, 이래버리니까 얘 입장에서 왜? 다시 보내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해서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유지되지. 이해됐죠? 무시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자,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NAK를 보내는 방식을 명시적 방식이라고 하고, 자, 미주시게 그냥 쌤이 세모를 쳐도 돼요. 얘다. 어쨌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명시적 방식이라고 하고, NAK를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거를 갖다가 묵시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명시적 방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되는 데이터부터, 자 봐봐, 명시적 방법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보낼 거야. 그런데 묵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타임아웃 동안 ACK를 봐봐, 내가 수신하지 않았을 때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해요. 무슨 말이야? 뭔 차이점이야?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문제가 나오는 거를 풀 수 있다 얘들아. 명시적 방식과 묵시적 방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명시적 방식은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됐지?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할 거야. 그런데 묵시적 방법은 사용할 경우 이걸 사용하면 송신 측은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만이야. 조건이 달라. 됐어? 이 위에 친구는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시적 방법은 일단 다 보내는 거야. 됐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거 하나만 적을게. 명시적 방법. 자, 명시적 방법은 뭐라고?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었을 때 해당 데이터들. 정리를 글로만 정리해봐도 대충 나와요. 봐봐. NAK를 수신했거나 타임아웃이 되었을 때 어쨌든 오류가 있는 데이터부터 어디까지? 순서대로 다. 됐지? 그런데 묵시적 방법은 기간이 중요해. 아까는 NAK를 수신했거나 타임아웃을 했을 텐데 얘는 타임아웃 시간 동안이야. 그동안에 ACK를 수신을 안 한 것만. 됐지? 그때부터 그러면 ACK를 수신하지 않은 데이터부터 오류하고 상관없어요. ACK를 수신하지 않은 데이터부터 다예요. 됐지? 당연하게도 묵시적 방법이 확실할 거예요. 되니 온 데이터와 안 온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오류가 생겨 타임아웃을 내가 거절한 거부터 전부 다 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위에 거는 야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 애들부터 순서대로야. 결과적으로 동일할 가능성이 높아. 이해되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나 데이터가 꼬이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묵시적 방법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내가 못 받은 데이터를 다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되니? 내가 이렇게만 정리해줄게. 예시가 나오면 그거에 아무튼 정리할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조건이 다르다는 것만 인식하면 돼. 명시적 방법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었을 텐데 묵시적 방법은 타임아웃 시간 동안 내가 ACK를 수신하지 않은 모든 게 다 대상이야. 됐어? 됐어? 됐죠? 자 봅시다. 그래서 선택적 재정성 ARQ는 이거 이제 별표였죠 아까. 자 이 별표는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 NARQ랑 같지만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오류가 발생한 것만 재정송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순서대로 다 보내는 건데 맞잖아. 위에는 순서대로 고백에는 순서를 다 보내는 건데 얘는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 생긴 애만 보낼 거야.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일단 오류 검사가 안 끝났는데 일단 수신 윈도우에 저장해. 그리고 나서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순번 데이터를 ACK로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에 재정손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ACK를 보낸 후에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 번호를 맞춰서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아까 위에 있는 친구는 뭐였냐면 야 쭉 와. 데이터가 쭉 와. 중간에 하나 뭐가 오류가 생겼어. 그럼 언제 오는 거야? 이 오류가 다 처리되고 나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봐봐. 얘 말이 이런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예시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 얘들아. 내가 데이터 예시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만료하려니까 이게 헷갈려서 그래. 잘 봐.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 받고 있었어. 받다가 이 친구가 오류가 생겼어. 그러면 오류가 생겼으니까 얘를 오류했다고 다시 보내.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보내고 그 다음에 이들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얘 말은 뭐냐면 처리 안 하고 이후 순번을 잠시 대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오류가 생긴 데이터가 올 거잖아. 그러면 요 순서에 맞는 요 자리에 넣어둔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오류가 없어. 그러면 이 뒤에 것들도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됐니? 이거 좀 다르지? 그치? 순서를 맞춰준다는 게 중요해. 데이터의 순서를 맞춰줘. 근데 물론 송신환 쪽에서 오는 데이터를 쭉 받긴 받아.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아. 다른 애들 다 거부했잖아. 나 뭐 오류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해? 멈췄지. 야, 안 해. 하고 멈췄잖아. 그렇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오류 데이터가 나도 보내던가 아니면 거절을 했다고. 됐지? 타임아웃을 유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오류가 생겨도 일단 받아. 일단 와. 일단 오니까 뒤에 정보들이 처리가 돼. 근데 내가 뭘 안 하는 거야? 다음 단계로 안 보내는 거야. 프린터기면 프린터 메모리에 저장만 해놓고 프린터를 실제로 하진 않는 거야. 순서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요 오류 데이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뭐 한다고? 그때서야 프린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 방식 역시 명시적 방법과 무시적 방법 나눌 수 있겠죠. 위에 우리 정리해놨지. 그래서 정리해놓은 거야, 쌤이. 됐지? 자,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송신 측의 데이터를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한데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송신 윈도우라고 한대요. 원래 새로운 개념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내가 이미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번에 네모를 칠게요. 그냥. 원래 다시 새로운 개념은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기술 지문은 그런 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제 유동적으로 쓰시면 돼. 알겠지? 네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제가 아니니까 네모를 쓸게요. 송신 윈도우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잠깐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하는 친구야.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이 되었으나 아직 ACK를 봐봐. 보내졌는데 ACK인지 NAK인지를 받지 못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임시 저장이지, 한마디로.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는 양이 송신 윈도우의 크기예요. 됐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낼 수 있는 게 송신 윈도우의 크기고, 받을 수 있는 친구의 최대 개수가 수신 윈도우의 크기인 거예요. 됐죠? ACK를 안 받아도 보낼 수 있는 양이 한도가 있다는 얘기고, ACK를 안 보내고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얘 말로는. 자, 이러한 윈도우의 크기는 데이터 통신의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정지대기 ARQ는 동그라미. 얘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하나의 데이터와 그 하나에 대한 응답값을 주고받는다. 그거 봐봐. 하나 보내고 맞아요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밖에 없어. 1밖에 안 돼요. 하나 보내면 다른 쪽에서 응답을 해줘야지만 또 받거나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도 1, 나도 1이야. 됐지? 양쪽이 다 1인 거야. 됐죠? 그런데 이와 달리 고백엔 ARQ는 그딴 거 상관없었잖아요. 일단 여러 개를 보낼 수 있는데 뭐만 문제야? 받는 친구만 크기가 1이지. 전송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다 보내는 거야. 됐죠? 다시 송신 윈도우는 여러 개. 뭐가? 수신 윈도우만 1이야. 됐죠? 그런데 선택적 ARQ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여러 개를 일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됐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일단 받아놓고, 맞지?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 뭐 한다고? 대기한다고. 됐죠? 뭐 올 때까지? 오류난 데이터가 다시 올 때까지 대기하는 거니까 일단 받아놨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도 여러 개, 쟤도 여러 개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 아까 친구들은 여기 세모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류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해? 안 받아. 그때부터 안 받는 거야. 그럼 받는 놈은 1인데 보내는 놈 여러 개 보내야 되잖아. 그렇잖아. 하나씩 받다가 문제 생겼어. 그러면 닥쳐 안 해. 이래버린다고. 그지? 이게 이제 선택적인 친구고, 그게 아니라 고백 N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친구는, 선택적 재전송은 다 받고 오류가 생긴 애만 갈아 끼운다. 이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게 좀 다르다는 거. 요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 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고,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의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이것도 네모 칠게요. 새로운 개념이니까. 자, 순서 번호에 기반해서 하는 거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콜 안에서는 낮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되고, ACK의 회선에 따라서 윈도우에 새로 추가돼. 낮은 순서 번호야.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 1부터 처리된다 이 얘기예요. ACK 회신에 따라서 윈도우에 새로 추가된 데이터의 순서 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된대요. 됐죠? 회신이 되면 다시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가 나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순서 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수신 측에 전송이 돼요. 다시 순서 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전송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순서 번호의 최대값이 9면 송신 윈도우 크기가 3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자 봐봐. 내가 받을 수 있는 송신 윈도우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윈도우 미안. 송신이잖아. 보내는 거지. 맞지? 보내는 게 3개인 거야. 3개였을 때 먼저 0, 1, 2 3개를 보내. 그러면 0번을 보냈으니까 0번을 보내고 나서 HK가 도착하면 0번 데이터는 없어지겠지? 그럼 2개가 남는 거야. 그러고 나서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측으로 전송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0, 1, 2를 보내요. 한 번에 3개밖에 못 보내니까. 됐죠? 이렇게 보낼 건데 보내고 나서 뭐가 왔냐면 0에 대해서 OK가 왔어. OK가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난 0번 말고 이제 뭘 보낼 수 있어? 3번 보내도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1번에 대해서 OK가 떨어지면 뭐 보낼 수 있어 이제? 2번부터 4번까지 보낼 수 있는 거지? 맞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낸다는 거야. 보낼 때 한 번씩밖에 못 보내고 최대 보낼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가 되면 하나씩만 늘어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만약에 동시에 1번과 2번 데이터가 HK에 도착하면 송신 윈도우에는 3번 데이터만 남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 0번도 없어졌고 1, 2번도 없어졌어. 그럼 나 몇 개 남아요? 다 남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보내면 돼? 3, 4, 5 보내면 되겠네.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송신 윈도우에 저장돼서 보내줄 수가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9번에 대한 HK가 도착하면 이제 다음 데이터는 이게 중요해. 9번까지 다 보냈잖아. 10개를 다 보냈잖아. 그러면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순서 번호가 0이 돼. 됐죠? 다시 0부터 시작인 거야. 그럼 0, 1, 2, 3,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가다가 한 번 다 보냈어 또. 그럼 다시 0이 되고 이런 식인 거야. 됐죠? 내가 100개를 보내면 100개를 일단 처리해. 그럼 이제 3개씩 보내가지고 쭉쭉 할 거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100개를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작업 맡길 때 뭐라고? 다시 0으로 간다. 알겠지? 순서 번호가 그래서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뭐 오늘 하루 동안에 보낸 양 이렇게 정리되지 않아. 알겠지? 한 번에 보내는 양 이렇게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풉시다. 자, 1번부터 보자. 자, 윗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야, 얘들아. 조심해야 돼. 자, 정지대기 ARQ에서는 아까 정지대기 ARQ는 동그라미 쳤거든. 동그라미에서는 수신 측은 NAK를 보낸 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봐봐. NAK를 보냈으면 저장하는 게 없었어요. 저장하지 않아요. 알겠죠? 뭘 보냈으면 저장하지 않아. 삭제한다고 나와 있었어. 그러니까 틀린 거고. 2번. 고백엔 ARQ에서는 이거 세모였지. 수신 윈도우는 정지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신은 1이라 그랬어요. 이거 맞네? 이건 맞아요. 됐지? 나머지는 왜 틀린지 하나씩 체크하면 되겠지? 그치? 체크해야 된다. 내가 지금 X 친 것처럼.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을 이해한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네모 쳤는데 지문에서는 얘 얘기는 뭐냐면 순서 번호에 맞춘다는 거였어. 맞지? 순서 번호에 맞출 건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한 번에 송신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윈도우 크기가 맞춰서 보낸다 이 얘기였어. 맞지? 그러니까 3개씩 보낼 수 있으면 10개를 보내야 되는데 3개씩 보낼 수 있으면 3개 일단 보내놓고 오는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얘 말로는 봅시다. 자, 송신 측에서 수신 측에 데이터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12개예요. 아까보다 늘었네요. 10개였는데 예시에서는. 그런데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값은 5예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해야 돼. 아래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윈도우의 데이터 저장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래요. 잘 봐 얘들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데이터는 0부터 시작이지. 맞지? 그러니까 12개를 보낼 거니까 데이터 번호는 몇 번까지 나와야 돼? 11번까지 나와야 돼. 이거 틀리면 진짜 죽일 거야. 알았지? 기술 과정 시간이나 이런 모기즘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다. 알겠지? 이진법이니까 0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지? 이게 조심해야 돼. 12리오 이러면 13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혹시나 싶어서. 자, 가나다라마에서 보면은 결국 얘가 몇 개씩 보내는 건데 최대값이 근데 5개잖아. 맞지? 그런데 왜 도식은 이딴 식으로 돼? 응?
응. 이게 되면은 뭐라 해야 되지? 한 개씩 처음에 나에서 다뤄볼 때는 한 개가 된 거고 응. 그래서 말아볼 때는 응. 두 개가 전송돼 가지고. 응. 응. 잘했어. 이게 뭐가 아니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0, 1, 2, 3, 4까지 보내야 되는 거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냐면은 얘가 그냥 저장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제가 보여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는 11분까지 있을 거야. 알겠지? 뒤에 뭐가 있다고. 뒤에 뭐가 있는데 그냥 보여주기 이렇게 보여준 거야. 됐지? 저장의 상태와 저장된 것과 저장되지 않은 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나온 적이 없어 지문에. 이 보기에서 나온 데이터야. 됐어? 그러니까 저장 5개씩 보낼 수 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다. 알겠지? 그런데 도식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장과 저장되지 않은 걸로 본 것뿐이야.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보면 그냥 3개씩 저장되는 것뿐이야. 됐니? 그럼 지금 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3개가 저장됐지? 맞지? 그런데 나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에 회신이 왔나 보네? 이해돼? 이것만 이해하면 돼. 0에 회신이 왔으니까 0을 지운 거야. 됐어? 0을 지우니까 뭐만 남아? 3개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0이 없어지니까 2개만 남은 거야. 근데 0이 이제 없어지니까 용량이 남잖아. 그래서 뭐 한 거야? 하나 더 채운 거야. 됐죠? 그런데 지금 라로 갈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2개가 동시에 회신이 왔나 보네? 아까 옆에서 얘기한 거 똑같지 않냐? 상황이? 예시가? 1, 2번이 동시에 NAK든 뭐 ACK든 ACK가 왔겠죠 아마도? 회신이 온 거야. 회신이 와서 1, 2, 3 중에서 1, 2번의 데이터가 삭제되니까 3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이제 2개 더 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3, 4, 5가 지금 데이터에 저장된 거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걸 거의 도식화로 보여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서 헷갈리는 거야. 알겠지? 계속 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봐봐. 자,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3이에요. 그렇잖아요. 3개씩 저장됐잖아. 그렇잖아. 아우 미안. 됐죠? 그러면 송신 측은 순서 번호를 최대값 5로 했다는 거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와 상관이 없네. 이해돼? 그냥 최대값이 5인 거야. 선생님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아니라 송신 윈도우의 크기가 관련이 없으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5로 한 다음에 5까지 다 보내면 다시 뭘로 돌아오는 거야? 0으로. 그럼 이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몇 개 보낸다 그랬어? 12개 보낸다 그랬지. 봐봐. 0, 1, 2, 3, 4, 5 6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야? 다시 0, 1, 2, 3, 4, 5 두 번 보내면 돼요. 12개인게.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이야. 잘 봐. 그런데 3개씩 저장한 거니까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얼마야? 3개인 거지. 됐지? 송신 윈도우. 쏘리. 자꾸 헷갈려요 나도. 그러니까 3번, 1번을 맞는 거고 2번. 자, 다해서 순서 번호 3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저장된 것은 가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한 게 아니라 0번만 도착한 거지. 너무 어이없게 답이 나왔어요. 됐죠? 나머지 것들이 왜 맞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기억의 이유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억의 이유를 한번 봅시다. 기억이 어디 있냐면 도와줄래? 여기 있다.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송신할 수 있는 윈도우 크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엄청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다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봐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순번이 오더라도 얘 말에 따르면 여기가 오류가 생겼지만 얘랑 상관없이 일단 다 받아둔다 그랬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보내는 데이터와 받는 데이터의 크기가 같아요. 됐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개야. 여러 개고 오류가 난 것만 다시 받으면 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1번. 먼저 도착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데이터 오류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봐봐. 우리 지문에 따르면 뭐라 그랬냐면 수신하는 쪽에서는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안 끝나도 됐지? 안 끝나도 저장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이 1번이 틀린 건 아닌데 기억의 이유는 아니에요. 됐지? 그거랑 상관없어. 얘 말은 지금 뭐냐면 송신 윈도우 크기와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다. 보낸 거와 받은 게 같다라고 얘기한 게 기억인데 이 기억의 이유와 1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1번이 틀린 내용이 아니야. 알겠지? 틀린 내용이 아니라 다만 기억의 이유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X를 쳐버릴게. 아예 전체적으로. 2번 오류 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받는 거하고 보내는 게 똑같다라는 얘긴데, 다수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도 틀린 게 아니야. 맞지? 그런데 기억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3번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순번과 상관없이 ACK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순번과 상관이 있어요. 순번대로 ACK를 보냈잖아. 그잖아. 이건 틀린 거고. 4번 순번이 빠른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일단 받는 게 가능해서야. 맞지? 여기 일단만 넣으면 이해가 되지.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됐죠?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4번이니까 별표 2개 칩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해해봐. 빨리 이해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보내는 놈에서 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0을 받아요. 그럼 0을 받았다라고 이제 답변이 온 거예요. 데이터 1을 보냈어요. 데이터 1을 보냈는데 데이터 1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됐지? 답변이 없으니까 데이터 2를 보내다가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아까 데이터 1이 문제였잖아. 하이. 뒤에 앉아. 데이터 1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으니까 다시 데이터 1에 대해서 보낸 거야. 맞지? 데이터 1에 대해서 보내서 데이터 1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어.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데이터 3 보내고 아까 보내지 않았던 데이터 2를 보냈네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이제 이해하자면 이래. 영어 펴서 영어 정리하고 있어. 됐죠? 자, 그렇게 보면 4번 봅시다. 그럼 얘는 선택적 재정성 아니냐? 선생님 왜요? 일단 오류난 거부터 일단 보냈고 얘 다 받았네? 오류난 이후로 다시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 데이터를 받았잖아.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면 선택적인 거 아니야? 됐니? 그리고 오류난 거 이후로 순차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오류난 게 어디냐면 1번인데 1번 이후로부터 그냥 1번만 다시 보냈잖아. 정확히는 1번 보내고 3번 보냈으니까. 이게 만약에 고앤백이었으면 데이터 1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데이터 1 오류가 났잖아. 그럼 데이터 1, 2, 3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보냈다고. 어떻게 보냈어? 1, 3, 2잖아. 그 얘기는 뭐야? 오류난 데이터만 보내는 건 누구야? 선택적 재존송이라.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알겠지? 이 순서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것만 찾아내면 끝나요. 이런 도표 문제들은 얘가 뭐인지만 찾아내면 얘의 특성으로 문제 푸는 거니까 요 도표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보기랑.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봐봐. 자, 데이터 1을 재전송한 이후에 데이터 3을 전송하는 걸 보니까 얘는 선택적 재전송 맞죠? 맞죠? 자, 2번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해서 응답값을 수신 측이 전송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묵시적 방법이에요. 그쵸? 안 보냈잖아. 응답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을 유도한 거지. 3번 데이터 1을 전송한 후에 데이터 1을 재전송하는데 걸린 시간이 타임아웃이야. 맞지? 나와 있었지 지문에. 4번 송신 측이 데이터 2를 재전송한 이유는 최초 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서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전송 중단이라고 나와 있어. 됐어? 됐어? 그러면 NAK를 안 보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야? 이거 묵시적인 거 아니야? 이게 묵시적인 방법은 두 가지죠. NAK를 보낼 수도 있고 뭘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아예 무시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NAK를 안 보내서가 아니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됐니? 더 정확히는 수신 측이 NAK를 보냈거나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답인 거야. 맞지? 그래서 다시 보냈다가 맞는 거야. 맞지? 내 말이? 그지? 틀린 말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나랑 같이 있는 거지? 그지? 내가 기술 지문과 이쪽 경제 지문만 하면 굉장히 혼자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로워요. 자, 5번이 왜 맞는지는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5번의 답은 1번이에요. 여기까지 문제 풀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